금요일장입니다. 장 마감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투자 아이디어 없는지 이분과 함께 고민 들어갑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차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로는 저희 이거 준비했습니다. 이제 3일 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바깥에 나갈 때 마스크 벗고 이제 움직일 수 있다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이슈와 함께 그러면 뭐가 수혜를 받지?를 찾기 혈안이었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이것이 이제 해제가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50명 이상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는 그런 장소에서는 좀 써야 된다. 그건 아직 의무사항으로 남겨둔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주식시장에서 찾아본다면 매번 입 아프게 얘기했던 화장품주.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여성분들이 립스틱 바를 거고 조금 더 화장에 신경 쓴다. 이런 이제 맥락으로 그동안 관련주들이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을 했었던 거죠. 실제로 한 지점이긴 합니다만 백화점 한 곳의 화장품 매출을 보니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 이상 많이 팔렸더라라는 기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오늘 관련주들 상당히 강했습니다. 장중 한때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상승폭을 줄인 종목들이 많긴 해요. 장중 한때 리더스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 상한가 찍고 있었고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마찬가지였고요. 토니모리도 정말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 탄력도가 줄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아이디어. 화장품 어디 가서 삽니까? 백화점 가서 사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나들이 갈 수 있으니까 봄철 나들이 이제 여름철을 준비하고 이런 휴가철을 준비해서라도 백화점 가서 뭐 좀 사자. 그동안 우리는 소비가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보복 소비, 특히 럭셔리 품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의류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겠죠.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골프 관련 의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다양한 이슈와 맞물려서 의류주들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숱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기는 한데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또 아니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또 이것도 이미 지나간 이슈니 보지 마라고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차장님의 아이디어 듣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오늘 이제 이제 마스크 벗는 것과 관련해서요. 이슈는 끝났다. 끝났다. 예.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다 파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화장품주 오늘 급등을 했죠. 특히 작은 종목들 위주로 특히 마스크팩이라든지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내수 비중도 좀 큰 회사들인데 일단 그런 회사들은 지금 주가가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가고 지금 상한가가 올라갔다 지금 빠졌다라고 하는데 단기적인 이슈는 이제 종료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나라 국내 내수가 기업들 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아시아권 일본이라든지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주된 고객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쪽 시장은 중국은 지금 아직도 봉쇄 때문에 난리고 좀 전에 상해에 관련된 뉴스가 또 한번 나왔는데 네. 이런 쪽은 아직도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면세점이 가장 이제 화장품이 많이 팔리는 데가 면세점인데 주로 이제 중국 따이공들이 사간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만약 그냥 단순 따이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업 웬만한 우리나라 대기업만한 따이공 회사들입니다. 네. 그런 회사들이 사가는데 그런 물량들이 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진짜 실적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뉴스에 올랐다가 뉴스에 빠지는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또 중국의 봉쇄 해제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른 면세점 매출이 다시 한번 돌아선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올라가는 주가가 진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런 이야기도 기억나세요? 이 따이공들이 이제 백화점에 와서 진열대에 여기부터 저희 끝까지 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사갔었던 그런 이제 따이공들이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지 않는 한 과거의 명성을 찾기는 이제 어려울 것이다라는 목소리 아마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고 계셨지 않았을까. 하지만 혹여나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혹여나 또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의 상승 그리고 이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이때를 기회로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그렇죠. 할까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딸공들은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다 합니다. 예, 예. 직접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주 보면 이제 구조조정이 좀 많이 끝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해제되고 분위기가 좀 조성된다라고 하면 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가 오히려 지금 견조하게 올라올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뭐 의류주 가운데서는 혹시 눈여겨 봐지는 종목은 없어요? 사장님 의료주들도 생각에? 지금 한번 랠리를 다 해서 네.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도 보면 꼭대기에서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네네. 최근에 FNF도 사실은 오늘은 많이 오르지만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그나마 좀 못 올라온 종목을 찾아야 된다. 특히 이제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질 텐데 야외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뭐 사실 이런 옷 입고 야외 활동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운 옷을 하나 캐주얼 보고 네, 살 텐데 네. 운동복도 사고 뭐 등산복도 사고 뭐 네네. 골프복도 사고 할 텐데 그 관련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필라홀딩스가 조금 뭐 진짜 못 갔더라고요. 네, 바닥에서 중요하다고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어요. 필라홀딩스는 내용을 보면 중국이 만약에 안 좋다 하더라도 네. 필라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관련 기사 봤어요.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직접 네. 수출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주고 그 로열티를 받는 개념으로 가있기 때문에 중국 회사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요. 디자인 로열티만 한 3%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그냥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네네. 근데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미국 아키시넷이라든지 국내에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유행했던 신발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골프웨어들이 뭐 사실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될 걸로 보고 최근에 뭐 여기 회장님도 주식을 더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못 오른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의류주에서는 좋지 네,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전략. 예,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폭락세가 그나마 주춤하더라고요. 게임 섹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빠져야지 바닥이 형성될까요? 일단 주요 게임주들 다 모아놓은 ETF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코덱스 게임 산업 ETF 차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올해 해봤자 지금 상반기 다 안 지났잖아요. 1, 2, 3, 4월 말 40%나 빠졌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심각하죠. 반토막 난 종목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NC소프트 80, 거의 90만 원 가까이 했던 것이 40만 원대 초반이고요. 크래프톤, 펄어비스, 위메이드, 최근 펄어비스 또 엄청나게 빠지면서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뭐 그런 기사들이 도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게임주들 이대로 끝이 나버리는 걸까요? 분명 NFT며 메타버스며 신성장 동력 어마어마하다라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때가 지난 연말이었는데 말입니다. 금리 인상 이슈 속에서 성장주에 대한 부담 계속해서 못하면 이거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일단 뚜껑 열어보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무엇보다 중국 쪽에 기대어가는 게 많은데 중국 쪽에서 빗장을 안 푸니까요. 판호 발급 안 되니까요. 이런 것들도 부담. 그러면 새로운 거라도 내놔야죠. 근데 이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해서 P2E 게임 있지 않습니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네오위즈, 넷마블 어제 오늘 해서 해외에다가 이제 국내 시장은 아직 그 규제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다가 이 P2E 게임을 출시를 했고요. 또 위메이드도 100여 개의 블록체인 게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보유하신 분들 혹은 이거 많이 떨어졌는데 한번 사봐 하는 분들 두 파트로 나눠서 차장님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어떤 시각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그건 뭐 P2E가 한참 작년 연말 올해 초 유행했었는데 그때 이제 각광받았던 게 위메이드였죠. 네, 예, 근데 네. 그쪽 보면 그때 얘기는 웬만한 게임만 해도 열심히 해도 동남아 쪽의 사람들은 한 달 월급보다 더 번다. 그러니까 근데 밖에 요즘-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요즘에 된다. 환율이 안 좋아서 네. 못 법니다 또. 네,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건, 됐네요. 네. 환율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일단은 게임주는 지금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된 부분이 빠졌다. 네. 지금 뭐 연초 대비 뭐 작년 40% 이렇게 네, 빠졌다고 네. 하는데 재작년에 올라간 거에 비하면 예. 맞아요. 올라간 거를 좀 반납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수혜주로 부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혜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실적을 보면.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 P2에 관심으로 좀 일시적으로 올랐던 새로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는 실체가 아직 돈을 얼마큼 버는지 모른다.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뭐 사실은 조금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고 유동성도 축소되고 뭐 위드 코로나도 되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중간인데 네. 게임 수요가 더 늘겠냐라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네.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좋으면 게임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게임사들이 아직까지 보면 신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주목받는 게 오딘 이후로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하지만 저는 뭐 기업 가치는 지금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뭐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주식이라는 건 남들이 곡소리 낼 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네. 중량으로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뭐 엔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뭐 이런 큰 종목들을 좀 저는 좋아하는 이유는 게임주는 사실은 작은 종목일수록 게임 하나에 너무 얽매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엔소프트나 뭐 크래프톤이나 큰 종목들 보면 인력 구성도 탄탄하고 네. 그리고 기존의 게임들도 흥행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돋움으로 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게임주 중에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다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뭐 최근에 많이 빠진 뭐 카카오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탑픽으로는 NC소프트를 보고 있습니다. 예. NC소프트 그리고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는 이 리스트에서 좀 빠지나요, 차장님? 일단은 리스트에서? P2E로 너무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네.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사업 내용을 좀 봐야 된다. P2E를 한다라고는 했는데 그게 진짜 돈이 얼마큼 되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 좀 결과가 그런 부분 봐야 뭐 될것 같습니다. 나온다면야 그 리스트에 이제 올릴 수는 있겠지만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한 시기이다. 단 분명히 많이 빠지긴 했으므로 신규 접근은 이제는 가능한 시간. 보유하신 분들이야 워낙 이제 고점에서 사셨다면 뭐 그냥 기다리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덧붙여 봅니다. 게임 섹터에 대한 관심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오스미 임플란트 이야기를 할게요. 거래 첫날 사실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이 이슈를 다룰까 하다가 이제 오늘로 좀 미뤄봤습니다. 주가 흐름을 그래도 이틀 정도는 보자라는 생각에서요. 115일 만이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간당간당 마음을 졸이셨을까요? 그럼 다행히 재개는 됐습니다. 4만 명 정도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눈치 게임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보유해? 아니면 팔아?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쉬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거래가 재개됐다는 사실은요. 그 거래 재개 첫날 9% 주가가 빵 뜁니다. 그러고 나서 쫘라락 밀리면서 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리다가 양봉으로 돌아서면 또 상승구를 켭니다. 그냥 버라이어티 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주요 지수에서 편출이 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은 유출될 수밖에 없다. 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공매도는 또 여기서는 또 자유롭지 않겠는가라는 시각도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은 어떤가 한번 보죠. 기사를 통해 보셨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역대급 실적 뭐 이런 기사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올해 매출 1조 달성 가능할 거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좀 자신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도 나오고 현금 보유가 많아서 해외로 투자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뭐 증권가에서도 횡령으로 인한 이슈 이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차장님이시라면 지금 현금이 있다면 이거 뭐 사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종목이 많아서 굳이 사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오스템 보유하신 임플란트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유하신 분들이나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실지. 네네. 뭐 과연 이제 보면 관련 업종의 이제 뭐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네. 흐름을 보면 그 종목들도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고점보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보다 좋으면 주가가 급등하고 기대를 못 미치거나 비슷하면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네. 기대에 많이 못 미치면 훅 빠지는 그런 시장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사실은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 좋고 주가도 이미 그걸 반영해서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뭐 100 며칠 동안 뭐 마음을 졸이셨겠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다른 거 들고 계신 분들은 더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긴 맞아요. 그 사이에 시장이 얼마나 무너졌는데요. 네, 그 사이에 맞아요. 굉장히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네. 뭐 경쟁회사 주가를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 가치 정도로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한 1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지수 편출 관련돼서 네.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그거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 그거는 계속 지금 기관이나 이런 데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 공매도를 못해서 좋지 않냐? 공매도는 어차피 뭐 많이 올라온 주식에서 하는 건데 이건 못하는 거랑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게 더 수급에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10만 원 밑에까지 막 우르르 빼진 않을 것 같고 네. 한 10만 원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 10만 원 선을 기준으로 10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사는 쪽이 많을 거고요. 오히려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보다 좀 많이 올라가서 한 13만 원, 14만 원이 가면 또 파는 쪽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트레이딩 영역이다. 당분간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끝나고 진짜 실적을 내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요즘 자사주 매입한다고 주가 안 올라갑니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해야지 올라가지. 이미 맞아요. 눈높이는 네. 올라갔고 본인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을 조금 더 강하게 써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당분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10만 원 미치면 사고 예, 네. 한 12, 3만 원이면 파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혹여나 좋은 정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간 여유가 좀 있는데요, 사장님 시장 전체 그림 좀 그려주세요. 다음 주에 이제 또 FOMC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 공교롭게 또 시장이 또 뉴욕 증시 폭등하면서 우리 시장도 올라가긴 한데 아직은 체크해야 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내다볼까요? 지금 다 금리나 뭐 이런 원자재 가격에 매몰돼 있는데 원자재 가격은 생각보다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안정적으로 횡보 중이고 네. 일부 원자재는 좀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금 환율인데 환율이 뭐 1,300원까지 갈 수 있다, 뭐 1,290원까지 간다, 뭐 말은 많지만 환율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 못 맞추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환율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한 10권 가까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서 만약 외국인들이 사서 빠진 거냐 아니면 환율이 빠져서 샀냐 이거는 뭐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로 봤을 때 1,300원까지 갈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한 1,270원이 이제 50원을 넘어가면서 오버페이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환율의 되돌림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단기간에는 나올 수 있다. 단기간에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예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 이런 것들이 반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형주들이 오늘 강한 이유는 환율의 영향이기 때문에 환율이 당분간은 이렇게 좀 1,250원 밑으로 내려 하향 추세를 조금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도 삼성전자는 4%대의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 시장 중심의 이슈 들여다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 훈풍 우리 증시까지 이어졌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가량 상승을 하면서 2690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큰 상승폭 보이면서 900선 올라와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중 개인이 매도로 전환을 하고 외국인이 장 막판 매도 물량을 줄여내면서 상승 탄력을 강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16원 6전 내린 1255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주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 홀로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이 장 막판 매도 물량을 줄여주면서 상승 탄력은 그래도 강화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시죠. 네, 1위에서 5위 종목 모두 다 빨간불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드디어 52주 신저가 행진을 멈췄습니다. 4%가량 상승을 했고요. 67,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가량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고 막판 LG에너지솔루션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한 채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삼성 SDI도 또 호실적에 대한 영향 계속해서 안아가면서 61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네이버도 2%가량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1%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진출이 미뤄지면서 오늘 18만 6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LG화학은 3%가량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호실적에 대한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하이니켈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성장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세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위에서 5위 종목 모두 다 빨간불 기분 좋게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5%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수화학과 손을 잡고 핵심 소재를 개발한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5% 넘게 상승한 47만 6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고 펄어비스는 2%가량 회복을 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HLB가 5%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의 자회사가 항암제 인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3만 1,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5월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강세였고요. 제이준 코스메틱은 상한가에서 안착하고 마무리했고 오가닉 티 코스메틱과 한국 화장품은 15%대, 14%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우크라이나 복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안이 왔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대모는 상한가 안착하고 마무리했고 현대 에버다임은 18%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으로 오늘 SH에너지화학은 상한가 안착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요. 오늘 TPC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3D 프린터 사용량이 급증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관련 기업으로 부각을 받았고요. 11%대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시면요. 오늘 LG전자 우선주가 급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현재는 조금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LG전자 2분기 수익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